우연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뭐냐? 그렇다면 뭔가는 이 자연에서 이 생명을 가능케 한 그런 어떤 그 자연적인 힘이 있었던 게 아니냐. 즉 최초의 생명을 가능하게 한 단백질이나 DNA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자연적 힘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필연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연 모델로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는 그 1969년 경에 나온 그 딘 캐년이라는 그런 생화학자하고 게린 스타인만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이 주장한 그런 이 자기조립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딘 캐년과 게리 스타인만은 이 바이오케미컬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그런 그 책을 저술하면서 결국 그 생명체의 어떤 그 핵심 물질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부적인 그 힘이 아미노산에 존재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아미노산들 간의 어떤 이 서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가 형성이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작동할 때 서로 간에 어떤 서로 잘 붙는 것도 있고, 또는 서로 좀 잘 안 붙는 그런 그 아미노산들 간의 어떤 그 차등 친화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드 그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드 그룹이 다른 것들은 지네들끼리 어떤 그 작용하는 그런 그 패턴이 좀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캐년과 스타인만이 이제 그 제안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아미노산들의 어떤 그 차등 친화력으로 인해 갖고 그것들이 잘 붙는 것끼리 또는 좀 서로 밀어내는 것들끼리 이렇게 서로 작용하다 보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어떤 그 특정한 서열이 그 차등 친화력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 됐지만 결코 아미노산들이 뭐 지네들끼리 알아서 어떤 그 차등 친화력에 의해 갖고선 이것들이 이렇게 어떤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 또는 서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고요. 나아가서 만약에 아미노산들이 그런 스스로의 어떤 화학적 친화력에 의해서 또는 화학적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그런 그 특정한 서열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서열은 어떤 생체 물질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하고 특정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관들은
복잡하면서도 특정화된 그런 그 의미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의 어떤 그 서열이 단순히 아미노산들 사이에 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물리화학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그 서열이 그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떤 소금에서 봤던 것처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줄 것이지 우리가 생체 조직에서 보는 또는 다른 책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복잡하면서도 그 굉장히 특정화된 의미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한 그 60년대 그 유명한 그 화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마이클 폴란이는 화학자면서도 또 철학자인데요. 이 마이클 폴란이가 60년대 후반에 그 생명의 기원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 논문을 2개를 발표를 했어요. 하나는 Life's Irreducible Structure라는 논문을 이제 그 사이언스지에 발표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Life Transcending Physics and Chemistry라는 그런 논문을 이제 화학과 공업의 진보라는 그런 저널 매거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2개의 논문에서 이 마이클 폴라니가 주장한 건 사실은 그 19세기에 있었던 이 환원론자들과 활력론자들 사이에 그 논쟁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을 한 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프레드리 벨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 이 벨러의 유명한 또 중요한 실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알고 있죠? 프레드리 벨러가 그 무기물로부터 요소를 합성을 함으로써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그런 실험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벨러의 실험의 결과로 인해서 이 환원론자들과 활력론자들 사이의 그 논쟁이 결국은 환원론이 우세한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환원론자들하고 활력론자들이 논쟁했던 건 뭐였었냐면, 활력론자들이 주장했던 건 뭔지 알죠? 활력론자들은 생명체는 기계와는 다르게 뭔가 그 비물질적인 그런 그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 갖고 그게 생명을 특징짓게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거고, 환원론자들은 생명체는 결국은 복잡한 기계와 같아서 단지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결국 그거는 물리와 화학의 법칙으로 다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환원론자들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활력론자나 환원론자는 만약에 생명체가 기계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또 기계처럼 이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 물리와 화학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활력론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엉뚱한 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생명체에는 뭔가 비물질적인 어떤 생명력이라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환원론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대항하려고 했었던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벨러의 실험 이후에 생명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또는 기계처럼 작동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활력론자들은 급격하게 그 주장을 이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고, 이제 환원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폴라니는 그 환원론자와 활력론자의 그 논쟁의 포인트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망을 한 거예요. 즉 폴라니가 주장한 건 생명이 비록 기계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물리와 화학의 법칙으로 다 설명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폴라니는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폴라니가 주장한 거를 우리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내가 예를 들면은 지금 파워가 켜져 있는데, 이 파워가 켜져 있을 때는 이 부품들은 그 어떤 전기의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그걸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전기에 관련된 법칙에 따라서 그 부품이 그거를 만족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전기의 법칙이 이 컴퓨터를 설명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부품들이 각각 제자리에 딱딱 이렇게 그 위치해야, 그래야 컴퓨터가 제대로 된 작동을 하고 결국 원하는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그 각각의 부품이 어떤 전기의 법칙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 전기의 법칙으로 이 컴퓨터가 다 설명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폴라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명이 기계처럼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어떤 물리나 화학의 법칙으로 다 환원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임으로써 그 환원론자들이 실패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최초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DNA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떤 이것들 사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된 거였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규칙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DNA의 구조를 보면은 이것들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 사이에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런 그 배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이 자기 조립 모형도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우연도 또는 필연도 이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